농담 파는 농약사 술 안 파는 술가게 정신 나간 모피디 잉여 강행진 무게중심 장두량 우리가 만드는 좌충우돌 우왕좌왕 소셜 방송 여기는 북치기 박치기 너 어제 무지 갔었다며? 자, 자, 북치기 박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오늘 사회는 농약사가 멘탈이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택시 타고 어디 가실 때는 페북하지 마세요. 페북 좀 들여다보고 있었더니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중화산동 우리 본사에 오려고 했더니 차가 완산동 방향으로 틀더만 차를. 그래서 갑자기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급 좌회전을 해서 내가 지금 골짜기를 헤매고 그래서 늦게 왔구나. 힘들게 왔어요. 여러분 택시 타시면서 페북하지 마세요. 요금 200원 3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좀 상하네. 자, 오늘 오신 분들이 일단 우리 패널들부터 자기소개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술가게 오늘 나왔습니다. 건강하세요. 몸이 안 좋아 요즘. 자, 그다음. 하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래기. 자, 그다음. 강행진입니다. 건강하시죠? 정말 다 멘탈은 내가 불안정한데 여긴 다 몸이 불안정한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저희 초대 손님 두 분 오셨습니다. 사실은 한 분은 누군지 아는 분이고요. 또 한 분은 오늘 여기 처음 뵈가지고 미모의 여성분이 우리는 계속 미모의 여성분을 어떻게든 한 명씩 모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이제 거의 가족이라 할 수 있죠. 지난번에 술도 새벽까지 같이 먹고 MOU도 체결한. 그렇죠. MOU도 체결한 우리 문 기자 자기소개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 참소리 문지영 기자입니다. 네. 왔어. 반갑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알아서 오는 걸로 좀 하시고요. 자 오늘 미모의 여성분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있고요. 예, 그냥 동글이라고. 미혼이세요? 네, 미혼입니다. 미혼 몇 세? 20대? 20대? 아니 뭐 좋아하는 이상형이나 애인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아니 구혼해야지. 초등학교 여선생님이면 그 동글동글한 외모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그 뭐지 배우자 네네. 이런 거 1, 2위 하는 데 아니야? 듀오의 1위 배우자죠. 그렇지. 자 연락 주시고요. 오늘 그럼 경품은 선생님 전화번호인가? 선생님 전화번호? 자 일단은 우리 지난주에 그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난주 저희가 북박 사장 최초의 녹음 방송을 시도했습니다. 자 들어보셨나요? 아 그럼요. 저는 엔지니어였으니까요. 저 편집한 사람 빼고는 아무도 안 들어본 걸로. 그래서 어떻게 나갔는지 그리고 원래 그날 우리가 재미난 얘기 많이 했는데 그렇죠. 반응이 없어. 아무도 듣지 않은 거죠. 리액션이 없어 아무도. 그래서 문 기자는 그러면 안 돼. MOU잖아 우리가. 네. 술자리나 와서 술이나 먹고 말이야. 좀 들어주면서 모니터링도 좀 해줘야지. 앞으로 애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안 그러셔도 돼요. 어차피 듣지도 않는 방송. 그래. 하나 더 듣는다고 티도 안 나요. 네, 그러면 자꾸 그러면 우리도 MOU 파기하는 수가 있어. 자 여기 유행이 그러니까 자 우리 일단 하래기의 이모저모 고모. 지금 하래기가 자기 회사 비품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 뭔가 해보는 느낌. 뭐 그냥 가져왔어요. 차에 있길래. 자 그러면 우리 시그널 일단 한번 나가볼까요? 시작하면 같이 나갑니다. 네. 나가고 있어? 아니 시작하면 자 우리 오랜만에 맞추니까 입이 잘 안 맞네. 자, 네, 제가 자 나름- 하래기의 이모저모 고모 두둥. 그거 저기 하렉이 뉴스룸으로 바뀌지 않았어? 맞아. 뉴스룸이야. 왔다 갔다 해요, 완전. 시그널 나가고 있어. 시간 좀 줄여줘. 외부 스피커도 좀 켜줘. 하래. 안 켜도 돼. 알았어. 하래. 해? 예. 해. 큐 해줘야 돼. 오늘은 저희 초대 손님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한 꼭지만 준비했습니다. 그 120년 동안 방치돼 있던 그 농민군 지도자회 유골이 120년 만에 안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전주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 제가 좀 저는 이거 좀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취재를
좀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이 유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유골은 1995년 일본에 있는 홋카이도 대학의 연구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연구실에 이노우에 가스오라는 그 교수가 정년퇴임을 하면서 이제 나갔는데 그 제자가 이제 연구실을 치우다가 상자를 발견했는데 거기 6개 유골이 있었고 그 상자 안에 6개 유골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뭐 이누이족들 유골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동학 농민군 지도자 유골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동학당 수괴 수급 그다음에 옛날 그림의 수괴. 1906년 진도에서 사또 마사지로가 수수 가져왔다 이런 기록이 이제 있습니다. 동학당 수괴. 근데 이제 이 홋카이도 대학에 왜 갔냐면 홋카이도 대학이 이렇게 인골학으로 조금 유명한 대학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안. 아시아 사람들 그 불법으로 이렇게 죽인 사람들 가져와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골학이 어쨌든 뭐야? 사람의 머리 그걸 갖고 뭘 연구해 근데? 뭐 이렇게 그 종족들을 연구하는 모양이죠. 아, 저도 그래서 잘 여러 모르겠어요. 아까 그 마사이족도 그래서 모으고 한 거야? 이누이래 이누이. 이누이죠. 일본 원래 족은 마사이족밖에 모르죠. 아주. 일본 원래 종족. 이누야샤는 알아. 네, 계속해. 근데 그 1995년도에 이게 발견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환 운동이 일어났고 96년도에 그 이제 한승환 변호사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아주 성대한 그 의식 끝에 이제 일단 모셔왔습니다. 모셔와가지고 이게 이제 그 국과수에서 감정을 해봤는데 이게 진도에서 과연 수습된 게 맞냐 해가지고 해봤는데 이 유골에 남아있는 그 흙하고 진도 흙을 분석을 해봤더니 진도 흙이 맞았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진도의 동학당 수괴면 누구냐 해다가 이제 박종진이라는 인물 그 당시에 이제 진도에서 동학을 이끌었던 지도자인데 이제 그분의 후손이다 이제 그렇게 처음에 이제 예측이 돼서 진도에서 그럼 이걸 우리가 모시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DNA 검사를 해봤어요. 이 유골하고 박종진의 후손하고 근데 불일치하는 걸로 돼가지고 박종진 그 지도자의 유골은 아닌 걸로 결론이 나면서 진도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못 모시겠다 약간 이렇게 된 겁니다. 예산 쓰기가 좀 그렇다. 처음에 모신다고 했다가 그렇죠. 갖고 이제 이거를 정읍에 있는 그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 잠깐 모셔져 있다가 전주 역사박물관으로 이제 모셔왔죠. 이제 거기 수장고에 이제 18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는데 이걸 이제 그 작년에 이제 동학 이주가 이어가지고 재작년에도 이제 모셔야 된다 계속 움직임이 있었고 그 작년에 이제 동학 이주갑이어가지고 이제 그 운동이 좀 크게 벌어졌었는데 계속 못 모시고 있다가 황토연에 모시려고 했었어요. 정읍시에서. 근데 거기가 이제 사적지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그 황토연에 모시려면 형상 변경 허가를 해야 되는데 그 문화재청에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지고 이제 이 해문 스님이라고 그 문화재 재활대책 운동본부 하시는 그 스님이 있죠. 그 스님이 네. 이제 좀 빨리빨리 해봅시다. 아, 그럴까요? 그러죠. 듣기 싫어? 아마 이걸 듣는 사람 중에 제일 대부분은 뭘 궁금할 거냐면 그러니까 누구요? 이거가 궁금할 것 같은데 뭐가 아니, 근데 그 이 과정도 유골 중요해. 이 유골은 누군지 몰라요. 지금도 네, 몰라요 누군지는. 동학당 수괴, 그러니까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해문 스님이 이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고 이 3월 1일까지 그 이 유골을 제대로 안장하지 않으면 사체 보관 및 유골 영득 혐의로 관련 기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해버렸어요. 어? 이제 그 맞는 말이야. 맞는 그럴 말이에요. 수 이게 있어. 그 유골을 내장하지 않고 어떤 걸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주시에서 조금 부지런하게 서둘렀고 결국은 이제 완산 칠봉 자락에 있는 그 완산 시립도서관 뒤편에 있는 투구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도 이제 현장 가봤는데 거기다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효자원의 효자동 봉원묘지에서 화장을 하고 그 이제 이게 또 내가 화장을 왜 하냐 물어봤더니 유골은 화장을 해야 되는 게 또 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해서 그거를 거기다 안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제 전주시에서 거기를 역사공원으로 좀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고 그 김승국 시장이 기자회견 할 때 제가 좀 물어봤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 부여를 크게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후가시를 좀 적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어떤 걸 조금 재미있는 포인트를 잡았냐면 지금 이제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이 아직
14년째인가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해서 그 기념 행사를 국가 주관 아래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그 기념하고 지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제 프랑스 혁명 기념일처럼 기념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 놓고 이제 아시죠? 뭐 정읍하고 고창하고 엄청 싸우고 있고 10년째 잘 못하고 있는데 아마 전주시도 여기에 이제 좀 뛰어들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 6월 이번에 이제 안장하는 과정을 좀 보니까 네, 느낌이. 왜냐면 이제 그 전주도 사실은 기념할 만한 날이 있어요. 그 전주 입성하다. 네, 전주성 입성이라던가 전주 화약을 맺은 날이라던가 이런 날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여기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월 안장도 좋은데 그 지금 기린봉에 뭐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두황이라는 사람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 이두황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민비 명성황후 시해를 할 때 그 한국군 대장이었는데 민비 시해에 가담을 했고 이제 고종왕자가 걔를 잡으려고 하니까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이토 히로부미가 걔를 일본으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다가 요즘 잠잠해지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지고 전라북도 관찰사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후랴들 놈이에요. 근데 이 사람 묘가 기린봉에 있어요. 기린봉 자락에. 무사해? 네? 무사해? 제가 자손들이 제가 재작년에 취재를 했었는데 친일파는 영원하니까.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조선총독부가 그때는 그럴 수 있겠지. 전보를 뭐 보내기도 하고 아무튼 이 묘소를 가보니까 이 비석이나 석등의 모양새가 일본 양식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게 그대로 있단 자기 말이야? 이름을 파낸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일파 후손들이 자기 할아버지 부조하고 이름이 올라 있으니까 파내는 적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묘비 뒤에, 그러니까 비석 뒤에 이제 이름이랑 그 행동이랑. 가족들을 좀 적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친일파 뭐 개새끼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빨간 락커로 써놨는데 그걸 누가 다 지웠어. 보니까 관리가 그냥 잘 되는 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손이. 그래갖고 내가 그 이 땅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땅 주인은 서울시 종로구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이 씨지. 이 씨, 이두왕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자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만약 그거에 맞다면 그 추정이 맞다면 이것도 분명히 뭐죠 그 친일파니까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땅일 가능성이 친일 재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울러 뭐 그런 환수운동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여기다 최소한 표지판은 좀 세워둬야 된다. 얘가 어떤 사람인가. 그 묘를 뭐 개인묘니까 파가를 할 수는 없을 노릇이지만 표지판을 세우자. 표지판 세워야 아이디어 되는데. 괜찮은데? 세워야 되는. 그 땅에만 안 걸리면 돼. 그렇죠. 안 걸리지. 그 땅에다가 안 걸리게 해갖고 그 입구 쪽에다가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해놓는 거니까 뭐 기름봉 나쁜 말도 부산하시는 아니잖아. 하는 사람들이 그게 나쁜 말이긴 하지. 왜? 지나가서 한 그 번씩 자손한테는. 거기 가다가 이제 침도 한 번씩 뱉고 오줌도 쌀 수 있게끔 저 표지판을 좀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 하래기가 역사에 조예가 깊네. 검색했어요. 관심도 많고 검색했어요. 나고 좀 빨아줄래 했더니 역시 천성을 못 버리고 네이버가 요즘 잘 알려줘. 그 와중에 또 네이버를 써? 내가 취재도 애가 좀 애가 저렇게 가끔 의식이 있는 것 같아 보이다가도 결국 본성을 못 버리고 하래기스럽게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 하래기가 지금 뉴스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결론은 그 6월이 지금 환수가 됐고 전주시에 매장이 됐다. 근데 누군지 모르는 거네 사실은. 근데 그 누군지 모르는 것 자체가 우리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네.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어떻게 하냐?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통이라면 제대로 된 재판이나 뭐 그다음에 그 후에 처형을 하고 처형한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기록 자체도 필요 없을 정도로 죽이고 그냥 대충 가져가고 우리가 필요하게 가져갈게 그런 역사 속에서 수개면은 지도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진짜 강점기에 비애가 느껴지지. 1895년이면 동학농민혁명이 사실상 이제 끝났을 때 끝났고 그 일본이 이제 그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동학의 잔당들을 모조리 사륙하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뭐 잡아라, 체포해라도 아니고 사륙하라, 보이는 즉시 죽이라는 거죠. 그렇지. 왜 그랬냐면
동학 농민혁명의 기치가 척양척의 보국강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세 반외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움직임이 일본을 향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일본이.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가 이것도 이제 동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조병갑의 학정 때문에 일어난 거는 알고 있지만 그 뒤에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집강소에 대해서 또 이 사람들이 어떤 것도 제대로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거든요. 동학하면 조병갑의 학정, 만석보 이것만 아는데 이게 일본인들이 역사왜곡을 한 거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동학 농민혁명이 아시아 민주주의의 사실상 효시인데 그렇게 의미가 확대되는 걸 원치 않았고 그냥 단순히 동네에서 조병갑이 학정을 하니까 그 조병갑 몰아내려고 했던 싸움이 정치로 번졌을 뿐이다. 이렇게 좀 축소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아 민주주의의 효시도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이거는 충분히 그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해석의 나름이니까. 그 집강소라는 데가 농민 자치기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도 그 잠시 동안이라도 재판도 좀 이뤄졌었고 그다음에 집강소 자체는 의미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일단 그 동학농민운동으로 맺어진 패전개혁안 뭐 10개 종가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 민주적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적이에요.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인데 그 민주주의 효시라고 동아시아 쪽에서는 효시입니다. 이거. 왜 기분 나빠 아니 효시가? 내가 효민이 아니고 효시구나. 내가 좀 늦게 왔더니 나오기 전에 무슨 얘기들을 나눈 혹시 거야? 구두 할아버지 이두왕 씨야? 어? 당신? 내가 김씨잖아 이 바보야. 그러니까 둘째를 낳으면 이름을 효시라고 해. 김효시. 풍신수길이냐고 그러면 바보. 그건 내가 우리 조장님으로 가끔 생각도 없게 내가 이렇게 현생이 올 때가 있긴 한데 어디 일본 어디 온천에 동상이 있다더만 걔가. 하여튼 일단 정리하고 아까 이제 그런 건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그 우리 동학농민군의 수계 잔당의 유골이다라고 하는 인덱스 하나가 지금 발견되면서 그게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다 이런 거잖아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뒷머리 쪽에 적혀 있어요, 그게. 아예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머리에다가. 표시한 것처럼 네, 머리에 적혀 놨어요. 파란색으로 아니, 검정색 표시. 검정색으로 다행이네. 파란색이면 혹시 자 일단 넘어가고요. 자 일단 하레기 뉴스룸이 오늘 네. 알찼어. 뜬금없이 알찼어. 알찼어. 아우 뜬금없이 알찼어. 뜬금없이 평소 같으면 19금과 지역 모텔 상권 이런 거 분석에 탁월한데 오늘 좀 탁월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말 나온 김에 원래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누려고 했던 얘기가 두 가지예요. 네네. 하나는 뭐 해결이 됐지만 KTX 호남선이 서대전을 경유하느냐 마느냐.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때 그 문구가 나오는지가 궁금했어요. KTX 서대전역 뭐 이렇게 껴안고 죽겠습니다. 이 문구가 또 도청에 한번 포스터가 붙을지 난 그게 좀 궁금했는데 일단락은 됐으니까 이야기를 좀 지금 잠깐 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나름 좀 전라북도를 좀 뜨겁게 달궜던 영어 전임 강사 선생님들의 도교육청 농성 그것도 좀 일단락이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문 기자님하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던 거니까 일단 우리 서대전역 그 KTX 지나가는 문제 결정이 났죠? 우리 하래기가 브리핑을 살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꼼수가 좀 있다고 하잖아요. 잘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래. KTX 서대전역은 안 지나가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꼼수라고 하는 게 얘네들이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당초 안대로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당초안이 뭐냐면 월 20회를 하루에 20회를 증회해서 지금 현재 62회인데 82회를 다니겠다는 게 당초안이에요. KTX를 호남선을. 네, KTX를 호남선을. 근데 많이 줄었죠. 그런데 6회 증회를 하기로 했고 전라선을 2회 증회하기로 해서 총 네. 8회 증회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나머지 14회는 왜 안 했냐? 어디 갔냐? 서대전 서울을 14회를 가겠다 이거야. 거기 라인만 그러니까 나름 이제 이 편법이네. 그렇죠. 그래서 꼼수라는 거예요. 중이래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최연애가 그 쿠레일 사장인데 얘가 대전에서 국회의원 나오려고 전에부터 공천 받으려고 끼웃끼웃 많이 했거든. 그거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내가 서대전역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업적이 될 수 있어서 일단 그런 게 지금- 아니냐라고 의심하죠. 일단 지금 서대전 그러니까 일단 거기만 잠깐 얘기하면 어차피 서대전역이 지나고 말건 우리하고 관계가 있지만 서대전역까지는 KTX 연결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름으로는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현재는 그 호남선은 오송에서 갈려서 네네. 오송에서 갈려서 우리가 이제 목포 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호남선. 호남선이잖아요. 네. 오송에서 갈려서 부산으로 가는 게 경부선이고. 기존의 선로가 일반 선로에 KTX가 다녔는데 이제는 완공이 돼서 호남선에 그 고속 선로에 고속으로 달리니까 시속 300km를 주파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선로를 서대전을 거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예요. 만약 서대전을 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어. 근데 서대전을 포함시키면 조금 공사를 해야 돼. 그래서 좀 개통도 연기가 개통도 되고 늦어지고 네. 실제 우리는 예를 들면 고속철도로서의 의미도 줄어드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서대전역까지는 완빵 좋지. 근데 익산 그 이하 익산하고 광주는 겨우 4분 단축이에요 현재보다. 4분 지금보다. 예. 그래서 뭐 4분 단축시키려고 9조 원 썼냐 이러면서 욕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러니까 내가 잘 이해한 거 정리하면이라고 하면 여기는 굉장히 알레르기를 받는 걸 일으켜. 내가 정리하는 거 되게 싫어해. 얘들은. 내가 잘 이해했는가를 물으면 오송부터 목포까지 호남선 고속화는 이제 끝났어. 예.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가면 돼 그냥. 예. 가면 되는데 뜬금없이 서대전을 지나가자. 음. 해가지고 그럼 서대전까지 공사를 더 해야 되니까 예. 개통도 좀 늦추고 예. 그리고 서대전까지는 괜찮지만 그 밑에는 그냥 원래 말만 고속철이고 시간은 그냥 똑같이 걸리는. 그러니까 그 공소이 맞는데 이게 돌아가느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려. 근데 이게 그 항상 명분 싸움이잖아요. 예전에 익산으로 갈 거냐 전주로 살짝 돌 거냐의 문제를 할 때 그 이용객들이 좀 많은 방향으로 갈 거냐 직선 노선으로 가서 고속철의 본래 의미인 시간 단축을 갈 거냐에 광주 쪽 라인이 이겼어요. 그래서 전주로 돌지 않고 익산에서 분기하는 걸로 했어요. 전주에서 분기하지 않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용객이 많은 대전을 거쳐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적자인데 서대전을 거쳐야 사람들이 많이 탈 거 아니냐 이 논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전주를 오지 않기로 했던 그 이유를 어느새 번복하고. 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그냥 직선으로 익산까지 오는 거 서대전 거치지 않고 하기로 했어요. 헨스나-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증편 약속을 어기고 사실상 서대전까지 KTX를 놓고 거기를 14일을 증편해 버리면 서대전은 손해 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더 이익이지. 그렇죠. 원래 없던 어차피 서울 서대전의 노선을 원하는 거지 서대전 사는 사람들이 익산 오고 광주 가자고 기차 타는 게 꺾어달라고 아니야. 한 게 아니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사실은 분기점도 천안에 생겨야 맞잖아요. 우선까지 어쩜 오늘 하나 얘기하고 나하고 생각이 딱 맞는데 원래는 그런 거야. 우선도 그- 사실은 전라도 입장에서 억울한 거거든요. 존나. 우리가 그 서울하고 이 반드시 한 직선을 그으면 천안, 공주, 전주가 직선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그거 보면 우리가 왜 그 천안 논산강 고속도로 있잖아. 고속도로를 만든 이유가 직선을 그으면 거기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라인이 못 생긴 이유가 공주가 엄청 철도 일제 생길 때 반대했어요. 절대로 철도가 못 들어온다. 양반의 도시. 그래서 대전으로 돌았잖아. 그리고 그 이유도 못했던 게 그 구간이 좀 산이 많아. 깎아야 되고 뚫어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차라리 민가가 없는 것이 보상을 안 해줘도 되니까 건설비가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게 쭉 내려오면 되거든. 그런데 지도를 보면 오송으로 해서 뭐 막 돌아요. 좀 팍 꺾여. 아쉽죠. 근데 그걸 지금 와서 이거 어떻게 하자고는 못 하니까 그럼 최소한 서대전으로 꺾이는 것만은 막았더니 이 새끼들이 뒤에서 뒤통수 내린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아버지는 자를 놓고 서울과 부산을 놓고 쭉 그거 고속도로를 뚫었는데 왜 딸내미는 서울과 목포를 놓고 쭉 자를 긋고 고속철도를 안 뚫어준 거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하락이 표정이 저런 미친 새끼 이런 표정이야. 내가 말하는 걸 보고서 저 새끼가 저거 아니요. 어? 형이 정리를 하니까 그렇지. 아니 뭐
저기 서대전 아니 저기 KTX 선 그은 거는 박근혜가 그은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최연애라는 그 그치, 정치 후보자의 그 꼼수인 미안합니다, 거지. 진짜. 그 나쁜 년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생각 드는 건 지금 이제 이번에 또 뭐 막았다고 KTX 서대전역이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막았다고 지역 뭐 관료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 또는 그 지자체장들이 자랑하면 안 되겠네. 사실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그게 말을 좀 애매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 송하진 도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다. 마음에 다 들진 않는데 그래도 일단 대승적 어우, 차원에서 갑자기 떠오른다. 그 LH 때 그 뭐라고 하지? 껴안고 죽는다고. 갑자기 그게 훅 떠오르는데. 제 친구 기자가 쓴 거를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익산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일단락이 되면서 좀 혜택을 많이 날 보지 말고 최대, 마이크를 최대. 예. 왜냐면 보니까 어쨌든 서대전, 계룡, 논산으로 오는 노선, 호남선, 전라선 모두 다 익산을 경유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뭐 한 15,000명 정도가 어쨌든 익산역. 뭐 경제 효과 그놈의. 아니 익산은 수혜자가 됐어요. 예. 그렇지. 호남선하고 전라선이 6편 늘고 그다음에 또 서울에서 서대전 익산까지 운행하는 KTX가 18편이 또 신설됐다고 그러고요. 그것도 들리긴 해. 어쨌든 다 기사 나온 내용인데 KTX 운행 횟수가 경부가 160편이에요 하루에. 그리고 호남은 68편.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옛날 얘기지만 우리가 인구가 적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집에 들어가서 불 끄고 알을 한 두세씩 놔가지고 아 미안하다 하레기 둘이지. 왜 한 명의 사람이 지금도 KTX 내가 저기 뭐 자식 많이 나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것도 골든 타임이라고 하더만. 아 그래? 그것도 골든 타임이래. 몇 시부터 몇 시인지 좀 알려달라고 그래 제발. 씨. 지금도 KTX 예매하려고 하면 예매가 힘들던데. 사실 아 더 그러기도 해야 돼. 하고 이제 난 드는 생각이 우선이 형도 얘 하나잖아. KTX 예매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천안 아산역에서부터 서울까지 통근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딱 잡아버리니까 전기권 우리는 서울까지 예매가 안 되고 거기 네. 그 용산까지 예매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전에 천안 아산까지는 예매 잘 돼요. 기차에 대해서 많이 몇번 타고 다녀.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기차서 그러다 기가 차서. 우선이 형이 기차에 대해서 많이 하네요. 진짜. 기차 전문가니까 하나만 물읍시다. 예. 이게 우리가 동서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해결책 중에 가장 난 좋은 방법은 네. 길을 잘 뚫으면 돼요. 네. 우리가 여기서 그 영남을 가게 부산 흔히 말하는 대구 포항 이런 데 가기 좋게 드는 생각이 왜 KTX 다음 그 고속화 철도는 목포에서 부산까지 안 뚫어요? 목포 부산 그 경전선이 있잖아요. 원래 호남과 영남을 잇는 딱 하나의 선이 있어요. 경전선인데 진짜 모르는 게 없네. 거기는 진짜 수요가 없어요. 예. 수요가 네. 아니 그건 코레일을 이해해. 그거를 뭘 투자를 하고 나라도 안 해. 아니 라디오에서도 내가 지금 그런 비슷한 캠페인을 하는 지역 방송에서 하는 걸 들었어. 근데 실제 필요한 일이잖아요. 고속도로도 지금 틀어져 있어요. 2, 3년 전에. 88? 아니 목포에서 부산 그쪽 경남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남해 고속도로는 나도 알아요. 그래서 그 말도 맞는데 일단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길이 뚫리면 뭐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반성합니다. 아무리 우리 북박이라고 해도 그것보다 그 이번 잠깐만, 아무리 수길이 형이라고 해도 이렇게 좀 표현을 고쳐주세요. 북박을 못 하고 외도합니까? 아무리 풍신수길이라고 해도 일본 온천내 내 동상이 있다고. 근데 이런 분쟁에서 진짜 기분 나쁜 게 충청하고 호남을 막 싸움을 붙인다니까 이 새끼들이. 난 그게 너무 짜증나. 사실 우리가 남이가 할 사람은 충청하고 호남인데 이상하게 됐어. 그렇지. 나 본적지가 충청도인데. 아니 그러니까 넘어가. 딴 거해. 자, 베렸어. 잘했어? 아, 내가 볼 때 중간에 우리 음악 좀 넣고 오늘 제발 부탁인데 우리 돌발 퀴즈에 그 답 좀 달아줘. 우리 저 티팟이 지금 이게 몇 번째지? 4주째. 대동현을 지금 못하게 하니까 지금 답이 안 동현아 그냥 다뤄. 네가 동현아 네가 다뤄. 장현이 여기 와 있으니까 너밖에 없어 이제. 어? 네, 중간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 자 돌발 퀴즈 준비할게요.
그 음악이 나가는 중에 저희가 돌발 퀴즈 답을 다는 곳을 저희 북치기 박치기 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꼭 제발 거기다 달아주시고요. 동영상도 달아도 돼. 자, 오늘의 돌발 퀴즈는 오늘 고품격 뉴스룸을 진행했던 하래기의 그런 이런 뭐라고 하지? 하래기를 기리고자 하래기가 말했던 야, 산 사람을 기리는 거요. 이거 훌륭한 거요. 기리고자 하래기가 말했던 우리 기린봉에 그 묘지가 하나 있는 친일파라고 하면 되는 거죠? 칠파 개새끼. 친일파 개새끼. 우리, 궁경묘지는 아니죠? 우리 하래기의 의견은 표지판을 세우고 거기서 오줌 싸고 똥 싸고 침 뱉게 하자. 이렇게 했던 그분의 성함을 맞추는 겁니다. 오늘 객관식입니다. 그동안 4주째 선물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나갑니다. 자, 그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이두황, 2번 아베 신조, 3번 풍신수길, 친일파의 대표적이죠 얘가. 자, 4번 오바마. 5번 이명박. 괜찮다. 너 진짜 목숨을 내놓고 하는구나 방송을. 근데 잊어버렸는데 아직 안 돌아가셨던가요? 이명박의 그 일본 이름이 뭐였지? 이명박도 일본 이름이 있나? 그럼 있어. 뭐였지? 맞아, 스기야마 아키히로. 자, 패스하고요. 자, 일단 지금부터 난 살고 싶어. 자, 지금부터 답 달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MOU 우리 동반자 참소리 문주현 기자와 함께 우리 지난번 영정강 얘기를 간단히 좀 해봅시다. 근데 사실은 그 논란을 막 우리가 짚이자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 일단 난 그부터 알고 싶어. 영정강이 뭐예요? 영정강. 영상강 동생? 우리 동글 선생님 영정강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영어 전문 강사. 그러니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애들 수업을 하시고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캠프나 약간 영어 방과 후 프로그램 이런 거를 좀 이제 진행을 하고요. 네, 학교에서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나 공식적인 뭐 공문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는데 그거는 딱히 안 하시고요. 그러니까 애들을 그 영어를 이제 좀 더 애들 학력을 높이자 약간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어느 그분께서. 근데 이제 애들 수준에 맞는 그런 영어 수업을 해주느냐 그것도 사실 의문인 거고 이게 그냥 일반 전문인데요? 일반 일단 이제 대학교를 느끼기는. 나오고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약간 영어 유학 경력 이런 것 좀 있고 어쨌든 이분이 영어 교육을 이렇게 막 전공을 안 했어도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그런 면에서 그러면 굳이 다른 초등 교사들은 왜 교대를 나와서 전문성을 이렇게 했는지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영어를 가르쳐 주십니다. 영어만. 영어만. 네, 다른 건 못 가르치고. 일단 좀 우리 문주현 기자도 자, 이 얘기를 좀 그럼 들어보죠. 그러니까 뭐 이명박 정권 때 이제 이게 처음 만들어진 건데 이명박 정권 처음 만들어질 때 그 당시에 그 유명했던 영어 단어가 그 오렌지. 어린지죠? 어린지. 아, 어린지. 네, 그것에 이제 구체화된 게 이제 이 영정강인데 영어 회화 전문 강사라고. 영어 회화. 예, 정식 명칭은 영어 회화 전문 강사고 그해 이명박 정권이 당선되고 2009년에 8월부터 해가지고 모두 한 4차례 선발을 했고 한 6,200명 정도의 전국적으로. 예, 전문 강사들을 그 당시에 선발을 해서 지금 한 5천여 명 정도 수준으로 이제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4년을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번 채용이 되면 최대 이제 4년까지 한 학교에서 이제 이를 이제 재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식으로 해갖고 한시적인 사업으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사업으로 좀 운영이 된 건데 박근혜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이 사업을 받아서 뭐 교육부 예산으로 또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받을 이유가 없죠. 이건 이명박 정부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을 이제 폐지하고. 왜냐면 예. 증세를 못해서 복지를 못 이어. 근데 또 박근혜 정부는 영어 전문 강사는 이제 이명박 정권의 작품이니까 자기들이 이제 과정강이라고 해갖고 이제 과학 전문 강사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진짜. 야, 우리 원숭이냐? 그러니까 작년에 국민이? 멋지다 진짜.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영어 회화 전문 강사들도 피해자인 게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뭐라 그러죠? 이명박 정권의 그냥 하나의 그 이벤트. 예, 이벤트에 사실은 야, 그 소스를 한국어, 내고 있는 네. 교육부 관료가 누군지 궁금하다. 올해 이제 4년이 끝나는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1기 원래는? 총 4차례 했다는 게 이제 네. 2009년 8월에 처음으로 모집을 했던 인사들 같은 경우 이제 4년 해서 작년 말 고 계약이 끝나서 그분들이 이제 그 당시 이 문제가 한 2년 됐죠. 이 재고용, 이 재계약 문제가 그러니까 거의 4년 예, 원래 4년 계약이었는데 예. 4년 계약이 끝나고 끝난 시점에 그분들부터 이 재계약 문제가 계속 터져갖고 거의 전북교육청하고의 갈등 혹은 다른 시도교육청도 거의 2년 가까이 이 갈등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갈등은 이제 어떻게 보면 3기 이 세 번째로 뽑혔던 이제 들어왔던 분들이 이제 4년이 만료가 됐고 이번에 2월에 재계약을 내년에 앞두고 사기 네번 뽑았다며요. 예, 그 사기는 이제 내년까지죠. 내년에 또 네. 만료가 되면 또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문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과정강을 뭐 하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 전북교육청에서는 뭐 교육부랑 이제 시도교육감 협의회 때 엄청난 항의를 했다고 오늘 좀 작년에 당연하네. 그래갖고 결국 이제 과정강은 지금 현재 이제 유보가 됐는데 이 영정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풀리지 않는 숙제죠.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는 자기들이 이미 사업을 폐지했고 예산이 예, 없다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전담 부서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거의 내놓은 사업인데 이 부분을 이제 어찌됐든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좀 어떻게 모아서 서로 공통된 단일화된 좀 입장이나 좀 계획들을 교육부에 전달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또 시도교육청별로 또 입장들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 매달 한 번씩 시도교육감 협의회 하죠. 가 하는데 이번 1월달에 이거를 경상도 쪽 교육청에서 좀 안건으로 좀 단일화된 좀 그 채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 보자라는 좀 안건이 제시가 됐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 안건이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디에서는 전담 수업, 그러니까 이 순회 교육이라고 하죠. 순회 교육을 어디서는 지금 수용하고 있는 교육청이 있고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교사들도 순회 교육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영정강 때문에 순회 교육을 할 수는 없다. 순회 교육 A 학교에서 하고 B 학교에서 예. 하고 C 학교에서 하고. 다른 돌아가면서 학교 그러니까 그 우리 흔히 말하는 학교 내가 아니라 예, 예. 한 인력의 학교를 효율적인 그렇죠. 활용이지. 그런 끝나고 부분들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풀어줘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조율들이 서로 안 되다 보니까 예. 그 지금 전라북도 영전강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지금 140여 명 많지 정도, 않아요? 예, 140여 명 정도 된다고 좀 이거를 하고, 지금 예. 교육부에서 예산을 안 주고 예. 교육청도 돈이 없으니까 이제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입장인데 영전강은 예. 해줘라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게 이제 90%까지도 그 이 인건비 지원을 이제 교육부에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축소돼서 40%까지 지금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60%를 교육청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6대4 매칭을 하고 있는데 이 40%도 교육부에서 이제 이쪽 담당하는 사람 얘기는 이 40% 따내기도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그래갖고- 예산의 예. 40%도 정말 힘들었다. 예, 나는. 그래갖고 뭐 심지어는 자기 교육부에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2개 사업을 폐지하고 이 40%를 따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영전강 정도로 선생님들이 예. 그러면 초등학교만 있나요? 아니면 중고등학교? 초, 중, 고 다 있어요. 초중고까지 예. 다? 그러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전북교육청은 그래도 영정강 선생님들이 재계약률이 좀 높은 편에 속했고 어찌됐든 지금 이번에 봉합된 것도 일정하게는 대부분 고용승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도교육청은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뭐 하는 거야? M1을 했으면 내가 이걸 오늘 나와서 얘기를 네. 하자고 내가 지금 지난 엊그저께 술도 먹였잖아. 아니 이게 이거는 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노조에서 노조에서는 전북교육청이 이제 노조 주장은 해고율이죠. 해고율이 50%가 넘는다. 그러니까 그동안 가장 많은 이 전북교육청에서 이 재계약을 안 영장관 하거나 선생님들을. 잘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전북교육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왜냐하면 이제 채용 기준을 계속 교육부보다 완화해 왔기 때문에 예, 그런 사실은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그러면 있어요. 예. 아니 사실은 노조의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50% 선생님들은 뭐 잘렸든 아니면 자격이 미달됐든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그만두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기준을 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이제 계약 해지 어떻게 보면 채용이 재고용이 되지 않은 거는 그러니까 교육부는 네. 훨씬 더 실제로는 나가라 이런 느낌의 자격 조건을 내걸었는데 예. 교육청 그것보단 그래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에 그 부합되지 않아서 그렇죠. 어찌됐든 뭐 학급수가 줄거나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영어 회화 전문 강사 분들의 교육 시술을 한 학교 내에서 확보해 줄 수 없는 상황이면은 재계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 이제 거기서 학교장에서- 그래서 순회 교육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교육청은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교사도 지금 순회 교육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한 이제 몇몇 그 영어 전문 회화 강사 분들은 실제로 순회 교육을 교사들 돌리고 있다. 전북 교육청이 거짓말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저도 이제 또 교육청에 알아봤어요? 얘기해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아 우리 안 하고 있는데 어디가 하고 있냐 한번 알아보겠다. 지금 여기까지 좀 이제 그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선생님들 그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급여 같은 경우가 참 민감한 문제인데 제가 일단은 뭐 교육청 쪽이나 이런 쪽 확인하기로는 한 3,000에서 3,500 정도 저보다 많이. 예 되고 있다. 연봉. 네. 여기서 막 불끈 말끈 하시는데요. 아니 저랑 똑같은 시기에 시작을 하셨어요. 영정을. 아, 그 네, 교사 경력이 계시던 그분이 저랑 똑같은 시기에 영정강을 시작했는데 저보다 이미 많은 돈을 벌어가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고용의 안정이라는 측면이 좀 네, 그런 있잖아요. 거 있는데 갭이 상당히 좀 있었어요. 그래요. 영어란 그러면 이유로 근데- 과목 영어란 이유로. 네, 그거를 조금 약간 이해하기가 조금 그랬던 게 저희 이제 스포츠 전문 강사분들도 계시잖아요. 수정강도 있죠. 네, 그분들이랑 진짜 급여가 진짜 아 많이. 네. 같은 전문 강사임에도 네, 불구하고 똑같이 전문 강사고 똑같이 비정규직이고 그러면은 왜 스포츠 강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적은 급여를 줬으면서 왜 영어에는 일하는 시간은 비슷하시거든요. 어레인지니까요. 어레인지. 그래서 그 급여 차이가 상당히 많이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면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좀 그 위화감이나 논란이 좀 있었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약간 의아한 거죠. 똑같이 비정규직이고 약간 그런 거 고용 안정을 좀 생각을 해줄 거면은 이제 스포츠 강사분들도 좀 약간 급여를 올려주던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전혀 없고. 아 선생님 급여는 괜찮고 네, 뭐 어쨌든 저희는 붙박이니까요. 뭐 저희가 어떻게 뭐 표정은 영 아닌데 원한다고 막 오르진 않잖아요. 학교에서 그 학교에 영어 전문 선생님 계세요? 그냥 아 저희는 계셨었는데 저희는 해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분이 계약 기간이 작년 말까지였는데 본인이 공부해야겠다고 유학 떠나야겠다고 다른 그냥 개인적 사정으로 네 그냥 저 관둘래요 하고 나간 그 케이스.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 또 선생님 보시기에 수업의 질이 좀 어떤 수준입니까? 공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 반 아이들도 이제 수업을 받았고 해서 가서 들어봤는데 이제 저는 평소에 뭐 영어 전담 선생님으로 하진 않았지만 제가 배워왔던 그런 교육 그런 방법에서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차시에 약간 이 차시가 읽기 차시예요. 아니면 뭐 읽기 차시 읽기. 네, 읽기. 그러니까 뭐 리딩을 해야 되는데 뭐 리스닝 관련된 그 기법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이 시기에는 진짜 완전히 계속 리스닝하고 처음 차시인데 마지막 만약에 한 지금 2, 3차시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한 10차시쯤 마무리 차시쯤에서 쓸만한 것들을 가져다가 아이들과 활동을 하거나 과제 제시를 한다거나 학습을 이렇게 활동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걸 좀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재구성 문제가 아니고 기법이 전혀 여기에서는 듣기 차시인데 읽기 방법을 쓰면 안 되잖아요. 읽기에서 필요한 기술을 쓰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응응 아는 척하는 것 같지만 하도 못 아니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영어 회화에는 능숙할지 몰라도 교육학적 영어 입장에서는 교육에는 네. 전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입장이고 거기다가 그렇죠. 그 같은 전문 강사끼리도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현장에서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결국은 지난번 누리과정도 그렇고 스포츠 전문 강사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영어 회화 전문 강사도 그렇고 결국은 중앙 정부가 싸질러 놓고 우리 하렉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싸질러 놓고 지방 정부가 특히 이제 지방 교육청이 닦으라 이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또 여기서 붙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진척을 시키자면 그래서 우리 교육청 옥상에 올라갔잖아요. 우리 그게 궁금해 사실은. 당신이 헬리캠 띄웠다며 왜 안 갖고 왔어 씨. 아, 근데 저희가 띄운 건 아니고. 그 교육청 옥상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지금 말을 들어보면 침낭을 넣네.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사업인데 이걸 교육청 옥상에 올라가면 해결이 돼요? 해결이 그렇게 물어볼 문제는 아닌 거. 아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라도 올라가서 자신의 절박함을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타겟이 교육감 보고 우리 해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두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어쨌든 지역에 이제 시선이 갇혀 있다 보니까 근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부에서는 이 강사 영정강뿐만 아니라 이 스포츠 강사 수많은 이제 강사 직종들이 있잖아요. 이 강사 직종들에 대한 좀 정책 관리라든지 사업을 좀 준비하는 전담 부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통로가 없다 보니까 이 비정규직 노조 특히 이제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여러 분과가 있는데 특히 이 강사 분과에서는 어디 이거 교육부에 때려 받고 싶어도 어디 얘기할 상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민원 창구가 없는 네, 거야. 민원 창구가 없었는데 어쨌든 중앙 차원에서 이제 비정규직 노조에서는 계속 이제 학비 투쟁들이 있었고 작년에 파업도 하고 하면서 최근에서야 이제 이 창구가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 강사 분과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협상하거나 뭐 이런 대화 테이블 창구가 이제 최근에서야 사실 이제 교육부에. 마련이 됐고 이제 그 통로를 통해서 어찌되었든 이제 노조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앙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어찌됐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서로 참 피해자 양쪽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이나 노조나 노조 이 영정강 강사분들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강사분들을 보면 이 울분이 있어요. 울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 강사라는 게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 취급도 못 받기도 하고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분들의 뭐 임금만 책임지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여러 교육 현장에서 좀 이거는 이 교육 방식은 잘못됐는데 하면은 사실 교사들은 피드백이 되잖아요. 연수든 뭐 이런 걸 통해서 각종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들로 모색을 하지만 이 영정강 강사분들은 그냥 교육청에서 사실은 임금 뭐 교육부에서 임금 주지 이분들을 따로 뭐 집중 연수를 시킨다든지 이분들의 교육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지원책들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들도 사실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가족이라는 스스로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뭐 일부에서는 뭐 돈 때문에 들어온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건 교사라고 없겠어요? 근데 어쨌든 있지만 먹고 살려고 들어와갖고 아이들의 애정으로 하는데 사실은 어디에서도 자기를 이제 뭐 교사든 뭐든 교육 가족으로 최소한 인정을 하지 않는 사실 그런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런 차별들이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해마다 이제 재계약 시즌이 반복이 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울분들이 이제 폭발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학교 비정규직 직종에 비해 좀 유리한 조건일 수도 있지만 더 폭발을 하면 더 이제 거세게 사실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있는데. 나는 사실은 모든 밥그릇 싸움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 사람이 자기 밥그릇 갖고 싸우는 것 같이 숭고한 일이 어딨어. 라면 먹을 거냐고 물어봤는데 안 먹는다고 했다가 내가 하나 끓였는데 젓가락 집어넣으면 우린 라면 던진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영정강 선생님들이 이유가 와닿네. 그렇지. 영정강 선생님들이 연봉을 많이 받느냐 스포츠 전문 강사다 이런 건 뭐 중요하지 않고 결국 이제 영정강 선생님들이 아까 뭐 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교육부와 싸워야 되는데 이제 그 창구가 없어서 근데 교육청하고 싸웠다고 칩시다. 이제 그거는 거기까지는 치고 그러니까 농성하는 과정에서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이제 서로 해석이 달라요. 네. 노조에서는 이제 우리의 입장,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청의 18시간 이제 책임, 그러니까 18시간을 하는 그런 어쨌든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은 주당 18시간 시간이 가능한 학교에서는 뭐 채용을 해라라는 이제 좀 내용들인데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그 18시간에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방과후나 이런 것들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예외 규정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요구를 했고 이걸로 해라. 교육청 안으로 하지 말고 뭐 그것을 이제 뭐 어쨌든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농성을 철수했는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자진해산했다. 우리의 뜻을 잘 이제 노조에서 이해하고 하면서 이제 서로 약간 입장은 다른데 어찌 되었든 둘 다 이제 정리가 된 거는 뭐 인위적인 감축이라든지 감원을 뭐 교육청에서 하지 않겠다라는 근데 부분들에 그 대해서 시간 지나면 어차피 다 이제 계약 만료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이제 만약에 재계약을 할 때 이것들을 뭐 이런 조건들을 보지 않고 무조건 이제 계약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교육청에서 그렇게 이제 하진 않겠다라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좀 애매한 거지 말한 것처럼 근데 아니 이주가 안 한다 하더라도 네.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는데 줄 돈이 없는데 그 뽑을 수 있는 학교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 개인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닐 테고.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보다 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교육청 예산보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실제로 아까 말한 주당 18시간을 채울 수 있는 확보할 수가 없지. 학급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 일정 규모 학생 수 이상의 교무보조 선생님이 2명씩 있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학생 수가 줄으면 그 교무보조 선생님 1명은 다른 데로 전출을 가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영정강 선생님 경우도 이 비정규직 관련된 아무래도 정규직 선생님들은 고용이 보장되니까 일단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으나 비정규직 선생님들이나 비정규직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실제 고용 불안은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도 영정강도 교육청에 내보내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야. 수업 수가 줄어드니까 아까 말한 그래서 순회학과 교육 얘기가 같이 대안으로 나오는 거고 이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 이제 수전강이든 영전강이든 발음 좋은데? 수정강? 수전강이든 영전강이든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가 그뭐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다음에 교육의 질 높이겠다, 사교육비 이거 아마 두 가지 절감 대책일 거라고 취업, 그다음에 사교육비 절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결국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을 뭐 더 뽑는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처방을 내놓다 보니까 씨발 교육이 뭐 100년지기들 맨날 말만 그렇게 하지 이명박 정부 때 교육 정책 다르고 박근혜 때 다르고 이러면 진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수연 학교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이의적인 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이제 학교에서 뭐 직업교육 해달라고 가면은 기사를 정말 잘 쓰지만 정말 훌륭한 기자지만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 애들한테. 아, 너 잘하는 거 해. 욕하고 못할 얘기하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초등학생 뭐 여고생들한테. 아무튼 그럼 안 부를 거 아니야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서로 다른 해석을 했지만 인위적인 감축은 없는 걸로 했어요. 예, 실제로 그리고 감축이 없는 걸로 이제 교육청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그래도 되겠다. 예. 근데 이제 뭐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 좀 주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뭐 그 침낭과 관련돼서 이제 네. 몇몇 언론사에서 네. 이 침낭 반입과 관련돼서 이제 교육청이 예, 어떻게 예. 침낭도 못 넣게 할 수 있는 인권을 좀 강조하는 교육감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낭 반입을 막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좀 논란이 하나가 됐었고 실제로 막았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네네. 사람의 눈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라고 팩트를 정도는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러니까 7시 이게 이제 처음에 이 침낭 반입 문제가 좀 논란이 된 게 한 저녁 7시 정도 됐어요. 이게 어쨌든 날이 이제 추워지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제 이 침낭을 이제 올려주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걸 직접 올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1층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엘리베이터는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계단을 교육청 직원들이 일단 어쨌든 거기 지키고 있었고 거기를 통해서 올라가서 침낭을 주겠다고 하니까 직원들은 일단 막았죠. 일단은. 예, 막았고 거기서 이제 그 막으면서 좀 충돌이 한 30분 가까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안 되니까 이제 노조 쪽에서는 이 침낭 문제하고 그리고 노조에서 요구했던 몇 가지 요구안들을 이제 교육청에 전달하고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놔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하면서 일단 그 충돌은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제 계속 이제 길어지고 있었는데 한 11시에 이제 그 후에 한 12시 정도에 어쨌든 또 다시 충돌이 좀 심각한 충돌이 벌어졌는데 그 전 과정들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조 쪽에서는 이 침낭을 막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좀 의원실을 통해서
교육청의 의사가 무언지 그리고 침낭 요구 같은 것들을 좀 전달한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뭐 몇몇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교육청에 직접 이야기를 해서 침낭은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또 요구를 했고 교육청에서는 이제 9시나 8시 반, 뭐 9시 반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 이 시간에 침낭을 들여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시간에 이제 어쨌든 김승환 교육감이 이제 인천공항에 호주를 출장을 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이었어요. 내려오는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제 실제로 그쪽 김승환 교육감 측에서 또 이제 교육청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황호진 부교육감이 침낭은 허용하겠다라고 입장 이렇게 밝혔다. 여기까지는 어쨌든 확인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침낭은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못 올라갔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충돌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사실 침낭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그 교육청의 한 이제 노조가 여러 노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노조에서 이거를 침낭이 막히니까 사실 너무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지금 현재 위에 옥상에서 떨고 있는데 이 침낭을 막는 건 말이 되냐 하면서 그분이 이제 그 침낭 2개를 들고 직접 올라가신 거예요. 옥상까지? 예, 직원이시니까 교육청 직원이 노조원이 노조 예, 지금 그러니까 직원이니까 이제 어찌됐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 사람이 올라가서 없는 거지. 예, 9층까지 올라가서 9층에 이제 전달하려고 했는데 이 9층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걸 전달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9층 누구? 9층에도 이제 그 교육청 직원분들이 이제 몇몇 지키고 계셨고 네. 그러면은 밑에서 지금 얘기가 잘 될 거니까 얘기가 되면은 바로 주겠다. 들어갈 수 있게 9층에다 놓고 가겠다.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9층에 이제 있었던 거죠. 이 행방은. 그리고 나서 이제 심각한 충돌이 이제 정말 11시쯤에? 12시 정도에 왜냐면 12시. 한 분이 난간에 막 매달리고 정말 위험한 상황도 연출됐는데 그 시간까지 사실 그 침낭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이제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침낭을 올리냐 마냐인데 마냐하고 싸우곤 있는데 침낭은 이제 어디 있는지 전달할 침낭은 지금 9층에 가 있어. 예, 일단 일단 가 있고 하나 사이에 딱 걸쳐 있죠. 예. 교육청이 침낭을 막은 건 사실이네요. 그 부분은 근데 어찌됐든 허용을 했어요. 어쨌든 예. 초반에 막았고 예, 초반에는 막았죠. 바로 전달 안 됐으니까 막은 예. 거네. 그래갖고 그 부분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시민단 그 당시에 이 상황들이 길어지니까 이걸 중재하려고 하는 좀 그 시민단체 이제 좀 원로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경찰 그 당시에 이제 거기를 이제 좀 어쨌든 청사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의 수뇌부하고 면담해서 침낭 얘기를 이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좀 침낭은 반입을 해달라. 그게 한 9시 30분 10시경이었는데 그때 이제 경찰 수뇌부는 안 된다. 침낭은 안 된다. 장기화될 수 있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여기까지만 해도 저도 좀 혼란스러웠죠. 근데 참 이게 어찌됐든 저는 교육청을 뭐 편들라기보다는 교육청이 독단적으로 이런 좀 루트들을 무시하고 침낭이든 이런 모포 반입이 사실 쉽지 않은 조건이다라고 좀 알 수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오후 5시경에 이제 한 방송사 이제 카메라 기자가 실제 그날 현장에 이제 또 왔고 9층에 이제 옥상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교육청 직원들이 어쨌든 유명 방송사 기자니까 직접 안내를 해서 9층까지 데리고 갔어요. 근데 데리고 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경찰 쪽에서 엄청난 항의를 이제 교육청에 지금 같이 뭐 공조해서 이 문제 좀 해결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하면서 엄청난 항의를 좀 사실 이제 또 왜 했다. 기자를 올려보냈냐? 예, 그러니까 허락 없이 경찰과 동의 없이 이게 독단적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논란이 이제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참 여러 가지가 이제 중첩되다 보니까 결국은 얼마나 있다. 그 다음 날 이제 오후 한 4시경쯤에 다시 내려오셨죠. 아니요, 이제 그날 그렇게 논란이 있으면서 12시경에 이제 119에서 올라가서 모포랑 이제 들고 이제 해서 모포가 이제 전달이 됐죠. 그 침낭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 침낭은 7층에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 날 그 7층에 있던 그 침낭을 노조에 돌려줬다. 옥상에서 그러면 모포로 하룻밤을 나신 거네요. 그렇죠. 몇 분 정도가? 3분이 이제 모포를 이제 나셨는데 그게 119 판단에 거기가 따뜻한 데래 그 옥상 중에서도 칼바람을 피할 수 있는 데여서 모포로 괜찮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모든 걸 그 이제 그 추위를 이길 수 있을 정도의 119가 올라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했다는 얘기인 것 같고 일단은 그건 이제
우리 근데 하나이가 이제- 뭔가 심각한 얘기는 예. 그러니까 좀 이따 하고 그러면 그날 문 기자가 실시간으로 막 그 기사를 좀 올리고 둘이 뭐 싸웠잖아요. 아니 그러기도 한데 네. 난 궁금한 게 헬리캠은 당신이 거기다가 그때 페이스북에 그렇게 대문짝만 있었어. 참소리 독점 옥상 헬리캠 띄웠습니다. 네. 동영상 찾아보니까 없어졌대? 그 동영상은 지금 있을 텐데 그래요? 유튜브에 그 이제 헬리캠은 그 이게 아직 제가 그쪽 분들이 이제 헬리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 농성하시던 분들 중에 농성자들은 아니고요. 네. 이분들을 지지하는 이제 네. 단체 중에 네. 이제 헬리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헬리캠을 띄우셔가지고 그 헬리캠을 띄우시는 거를 저한테 이제 쓰라고. 본인이 띄운 것도 제가 아니고? 제가 잘랐습니다. 이제 좀 편집해서 써라 해가지고 야, 이씨. 됐고 이제 앞으로는 정말 우리 비슷하다. 네, 이제 앞으로는 그 헬리캠을 좀 자주 저도 부탁을 해서 좀 활용을 하려고요. 할지도 모르고 이제 직접 거기서 조정을 하시니까 이제 뭐 제가 굳이 할 사람 필요는 없어서 야, 원래 자기가 받아서 직접 안 해도 돼. 네. 안 쓰면 되지. 그래서 이번에 헬리캠 영정강 농성할 때 그 이제 교육감님은 호주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계셨잖아요. 네. 네, 댓글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그런 거 올리니까 댓글에 이제 영정강은 뭐 추위에 떨고 있는데 뭐 댓글에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댓글들이 난 정말 불편했는데 교육감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나라 이겼다는 등 뭐 그런 정말 용비어천가부터 그런 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거 대부분이었고 저는 굳이 호주를 교육감님이 출장을 가야 되는지 1년에 한 번씩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학 때 학생들 외국 연수 가면은 격려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교사들도. 네. 뭐 격려 뭐가 필요해? 격려가. 저는 좀 소위 뭐 좀 진보 교육감 다르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좀 안 해야 되지 않는가. 돈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 그리고 뭐 그때도 무슨 뭐 저기 운전기사를 수행으로 해가지고는 데리고 와서 그것도 좀 말썽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뭐 독일 같은데 북유럽 뭐 혁신학교 보러 가는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혁신학교 배우려고. 근데 그거 가가지고는 올리고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긴 뭘또 한데 얘기해 여기서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공인이잖아 일종의 음. 김교육감이 그 공인인데 공인의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저는 공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걸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사실은. 그런데 이걸 우리가 흔히 어떨 때는 본인도 그렇고 나도 그렇겠지만 나는 페이스북에 올린 거 갖고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출장을 왜 가냐 하는 것이죠. 굳이 교육감이 갈 출장이냐 그게. 자 우리 조금 그건 다른 얘기고 좀 이제 얘기가 좀 어서됐으니까 그 얘기부터 일단 교육감이 그 영정강 사태가 있는데 아까 모포 같은 인권 그쪽 반 그 김 교육감 측에서는 인권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람이 이 모포 하나조차도 어떻든 당신이 직접 지시했든 안 했든 이런 행태가 실망스럽다. 거기다가 호주 가서 그 축구 보면서 그런 댓글 올리니 거기에 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용비어천가식 댓글에는 다 답을 달아주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비판이 있었고 어느 부분 일정 정도 그 공감이 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봐요. 본인은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뭐 교육신문이나 그쪽 일부 이쪽에서 그걸 약간 좀 더 키워서 기사를 냈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포와 그러니까 침낭과 관련돼서 이제 사실 서로 잘못한 거죠. 저도 어쨌든 그 참 침낭 같은 경우가 그 당시 저도 상황 좀 해명을 하면 워낙 이제 계속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침낭 반이 문제로도. 그리고 정말 그 2층에서 정말 사람이 떨어질 때 정말 그때 가슴이 벌렁거렸는데 어찌됐든 그날 그렇게 하고 119가 들어갈 때도 들어가서 그분들이 모포를 또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포를 또 안 받는다고 위해서 농성자분들이 모포 괜찮다고 해가지고 모포를 또 직접 또 가지고 와서 노조에서 설득을 해서 이제 모포가 다시 올라갔는데 좀 이런 과정들로 봤을 때 제가 어찌됐든 침낭과 그때 모포가 들어갔다라고 기사를 썼던 건 뭐냐면 노조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중요한 건 그분들의 보온 대책을 교육청에서 맡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맡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일부 노조 간부분들은
이미 이게 경찰이 일단 주도해서 맡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셨어요. 그 논쟁들이 있었을 때 그 논쟁이 정리됐을 때는 어쨌든 그 모포가 이제 올라가면서 자 이제 어느 정도는 저 노조에서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좀 대책이 이제 그러니까 관철이 됐다. 우리의 입장이 최소한 이 보훈 대책과 관련 예, 그렇게 하면서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저도 그 정리 기사로 이제 어쨌든 썼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왜 그걸 계속 저도 그 교육청이 그 제 기사를 보시면 알지만 어쨌든 경찰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 관계들을 가지고 좀 언급한 이유는 과거에 이제 똑같은 사실 이 비슷한 사례가 전북 도청에서 작년 7월에 장애인 그 농성자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라는 문제로 똑같이 거기 그때는 이제 아예 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했죠. 실제 밖에서 이제 차단이 되면서 로비 자체도 사실 점거 그 당시도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이거는 도청도 굉장히 책임이 있다라고 어쨌든 기사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실제로 지금의 이제 김승수 전주시장님이 이제 어쨌든 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그 당시 상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몇몇 이제 그 원로 인사분들이 직접 이제 김승수 정무부지사 당시 님에게도 직접 얘기를 해서 최소한 화장실만이라도 로비에 1층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고 직접 이제 그 청사관리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1층 화장실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청사관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제 거절했거든요. 점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찰과 어쨌든 합작 공조하는 건데 도청의 입김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거죠. 그날의 충돌은. 하지만 이날 그 어찌되었든 1층 7시의 충돌은 첫 번째 충돌은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그 청사관리에서도 안 된다고 했지만 그 후에 12시 1시에 있었던 충돌 때는 교육청 직원들은 이제 상당히 좀 빠져 있었고 경찰이 주도적으로 어찌됐든 막았다는 점. 저는 그것이 그 어찌됐든 침낭은 실제로 반입이 안 들어갔지만 전 그 부분도 어쨌든 그걸 분실한 어느 정도는 분실로 볼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했지만 예. 정리를 하면 그런 상황은 뭐 있었지만 경찰의 주도든 뭐 어떻든 침낭을 막았고 그동안 좀 인권 문제를 얘기했던 그런 비판은 일부 수용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좀 수용 못하는 자세한 얘기들이 좀 있었다는 그렇죠. 예. 그래요. 아무튼 우리 그 영정강 문제 어쨌든 해결을 봤다고 하니까 그 인위적인 감축은 없고 또 그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하니까 뭐 크게 봐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것 때문에 김 교육감이 좀 이미지가 훼손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진행을 해? 진행하고 싶어졌어. 이 부분은 근데 그 김승환 교육감이 이번 일에 조금 좀 뭐라 그래요? 가벼운 처사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지울 수 없네요. 그런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네. 그 부분은 뭐 이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예를 들면 김승환 교육감이 진보적이라고 해서 진보적인 교육감으로 취임했어. 그러면 그 교육청 직원들이 싹 진보적이 되나?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 봐봐요. 그 흔히 말하는 인권 감수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노동 감수성이라고 하고 그러면 지금 9층에 옥상에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고 이 추위에 하고 있으니까 모포 두장 올려주자, 아니 침낭 두개 올려주자 그런 거 말고 라고 하고 하는 걸 막는 걸 가지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아까 이제 내가 말하는 건 우리 하랭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SNS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 모포 좀 반입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 이런 방법 없었다는 그런 면을 말하는 거지 직원들이 막았다 안 막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아니지. 근데 언론에 우인종 사태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제 그 세전부 신문에서 이제 그 키를 쥐고 자꾸 기사를 써대고 뭐 이제 응답하라 김승환 했는데 계속 쌩깠잖아요. 사실은 조금 무책임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다음에 곤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 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 알아보고 뭐 답을 주겠다라든지 아니면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뭐 말한 것처럼 직원들까지 다 무슨 그런 뜻은 아니고. 왜 그래? 아까 그런 뉘앙스였는데?
아니야. 뭐 직원 내가 원장이지만 우리 직원들은 진짜 민주적이야. 난 원래 독재적인 사람인데 나 진짜 마음에 안 들지 반대야? 않아. 얘가 컨트롤할 수가 없더라고. 자, 우리 패널들은 하고 싶은 얘기를 매 회마다 다 못하고 우리가 찜찜하게 가니까 그런 값도 하고 오늘 여기 오신 두 분, 우리 동구리 선생님하고 우리 MOU 문 기자하고 하시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일단 우리 동구리 선생님부터. 예, 뭐 이거저거 얘기했는데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씹고 싶은 것도 있긴 한데 못한 것. 선생님은 전화번호만 얘기하시고 맞추시면 운정 선생 돼요. 아니요 여러 가지 뭐 어쨌든 재밌었어요. 네. 자, 우리 문 기자. 저도 참 이게 아직은 저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고 좀 더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더 써야 될 것들도 많을 것 같고. 근데 전북교육청 그러니까 김성현 교육관님한테 좀 한마디를 하자면 영상 편지야? 예, 저는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억울한 측면들도 있고 분명히 이 부분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어쨌든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노조하고도 충분히 여러 대화들을 했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러한 대화들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어느 성과로 좀 결실이 만들어지려면 저는 그 대화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의 관점에서 어찌됐든 뭐 그런 철학들을 말씀하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옳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이 비정규직 문제 노조하고의 대화에 있어서도 그 교육 철학들이 사실 저는 충분히 매치되면서 좀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최소한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저는 언론 충분히 플레이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들을 저희 언론들이 해줄 수 없죠.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억울하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해서 좀 어쨌든 이게 공론화가 돼서 정말 좀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좀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거에 좀 전북 교육청이 주도적인 역할들을 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런 비난들이 어느 정도는 좀 감소되지 않을까.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은 좀 분명히 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그래요. 뭐 잘 알겠지만 우리 방송 많이 안 들으니까 금방 한 얘기는 본인이 녹음 써서 직접 김수영 교육관님한테 전달하시고요. 아니 근데 페이스북으로. 우리 그 인터넷 대한 언론 참소리는 뭐 후원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예, 저희 짰어 나오기 전에 이것도 멘트? 예, 저희 참소리가 그 다음이나 뭐 네이버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가기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서 직접 후원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를 만나실 때 후원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용지 들고 쫓아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잘 못 외웠는데 후원 계좌 여전히 그러니까, 몰라. 예. 씨. 여전히 몰라. 아니 왜냐면 저희가 그 통장으로 계좌를 후원을 받는 게 받으면 아니라 CNS로 매달 해주셔야 돼요. 하기 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1%씩 띄워줘. 예. 자, 오늘 뭐 마무리 좀 줘요. 마무리. 너무 적어? 입에서 피나요? 잇몸에서 피가 막. 어우 깜짝이야. 뭐 하나 잡아먹었어? 몰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 피칠갑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